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 구매직 지원자인데요. 일단은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간략한 회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의 3대 핵심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 샤시와 칵핏 그리고 프론트 엔드를 만드는 모듈을 만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그렇죠.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출이 4조일까요? 40조일까요? 40조. 사줘요. 네, 40조입니다. 와. 네, 매출이 40조고 대단하다, 진짜. 임직원 수가 거의 10,000명에 이르는 이제 우리는 이게 B2C 소비자 기업이 네. 친숙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만큼 규모가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굉장히 여기 가려면 여기 이제 꿈의 기업이더라고요. 현대모비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최근 글로벌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인재상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현대차 그룹의 그 인재상과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도전적인 추진력과 그리고 인재 존중,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만족과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6가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이제 구매직이에요, 구매직. 근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자질이 좀 필요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뭘 구매하는 거죠? 구매직.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뭘 구매하나 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 구매는 일반적인 구매와는 조금 차이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왜냐하면 구매인데요.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완성체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라든지 기타 네. 글로벌 제조사와 함께 이제 제작 단계에서부터 어떤 부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완성차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 부품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000개가 넘는 협력사와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나 설득력 등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관련된 부서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협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조해야 하는 그런 자질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야구 관람과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네요. 스타크래프트. 네,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취미도 전략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농구 관람을 쓰면 어떤 거? 농구 관람. 네, 현대모비스가 농구단을 운영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좀 더 할 얘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또 야구랑 농구는 거짓말 아닙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아, 그 그렇죠. 면접관과의 코드를 맞추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농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너무 자기적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야구랑 개인적인 농구 생각입니다. 관람을 말하는 거는 거짓말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전공은 기계 시스템 공학과고요. 학점은 3.95점, 전공 평점은 3.84점입니다. 오, 굉장히 높은 높아요. 거죠. 예. 어학 점수는 토익이 780점, 토익 스피킹이 130, 레벨 6라고 합니다. 네. 자격증으로는요, 한국직무능력평가시험 코앱에서 B등급을 얻었고요. 경력은 이마트에서 5개월간 매장 관리 및 고객 응대, 그리고 파볼이라는 음식점에서 10개월간 서빙 및 매장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공이 기계 시스템 공학인데요. 이 네. 자동차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런 직업군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자격증은 코앱 B등급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네. 어떤 자격증인가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기업에 지원했을 때 인적성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까? 네. 이 코엑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자가 그런 인적성, 즉 직업 기초 능력이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자격증이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그 인적성 테스트지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코엑 자격증 등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이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증명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내 활동은 눈에 띄는 게 사실 없고 아르바이트는 좀 오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멘토님께서는 이 친구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좀 눈에 띄셨나요? 일단은 기계 시스템 공학, 기계공학 전공자인데 네.
이마트에서 5개월 동안 매장 관리 및 고객 응대를 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플러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매 직무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공개적인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하는 일로만 보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인문상경계 직무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말 그대로 대외 경험에서 이렇게 고객들을 좀 응대해봤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점수를 좀 주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구매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인의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해당 분야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인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네, 직무에 대한 이해를 좀 묻고 있습니다. 네. 먼저 주인공의 소제목을 좀 살펴볼게요. 네. 대안 제시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라. 1. 부품에 대한 기술 이해. 2. 적정 거래를 위한 협상 능력. 네. 네, 소제목을 또다시 세부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매우 훌륭합니다. 예. 매우 훌륭 처음 들었어요. 처음 예. 들어봤습니다. 예, 예. 소제목이 좀 긴 거는 맞는데 네. 호기심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명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 친구가 지금 이 질문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 직무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다라는 걸 굉장히 기대하게 만드는 소제목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내용에 맞게끔 글만 썼다면 굉장히 좋은 소제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네, 일단 대단한데요. 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안 제시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라. 제가 생각하는 구매 업무의 핵심 역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품에 대한 기술 이해. 현재 자동차 업계 부품 시장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이 전자식 제어를 넘어서 스마트 제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품 개발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기술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적정 거래를 위한 협상 능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하고 협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협력업체와 우리 회사 간의 타협점을 맞춰 나가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거래를 위한 협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협상 능력이 없으면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임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해주면서 타협점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구들 모임,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의 모임, 대학교 선후배 모임 등등 다양한 모임을 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안 맞아서 모임에 참석을 못할 것 같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첫째, 그들이 모임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음주 여부,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과 심지어 그들이 만나기 싫은 사람까지 조사하면서 개개인이 모임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먼저 나서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모임 당일에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끝나고서라도 오라고 제안을 했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탄산음료를 먹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모임을 주관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저의 경험은 구매 업무를 진행하면서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통해 협력 업체와의 거래를 원활하게 이루어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경험이나 사례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것저것 나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서지아 내용은 어떠십니까? 매우 훌륭했던 소제목에 비해서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굉장히 뭐랄까 논리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고 보여져요.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많이 고쳐야 되는데 네. 이 친구는 일단은 부품에 대한 기술 이해와 적정 거래를 위한 협상 능력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잡았고요. 네. 다만 이 친구가
부품에 대한 기술 이해가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 자기의 논리를 적정 거래를 위한 협상 능력이 있어서만큼 내가 적합하다라는 이제 강점으로 밀어붙였거든요. 예, 근데 이 논리는 저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우리 신입 지원자에게. 네. 근데 어느 정도에 대한 부품에 대한 기술 이해도 나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생략된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 그대로 이 모임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는 법을 배웠다고 했는데 네. 이 타협점을 찾는 법이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다. 뭐 크게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왜 이 모임에서 많은 구성원들을 꼭 함께 참여시켜야 하는지 그런 목적에 대한 공유가 좀 없었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대안 역시 좀 너무 단순하게만 나와 있다라는 부분, 이 글자 수 대비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로 더 끌어올렸다라는 결과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친구의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비범함? 비범함.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센스라고 보여집니다. 어우, 그래서 똑똑한 저는 이 친구네요. 적정 거래를 위한 협상 능력에서 굉장히 좀 그 사례에 대해서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훌륭한 워드 뒤에 숨겨진 사례는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하고 예. 누구나 할 수 있을 그쵸, 그게 좀 아쉽다라는 법한 거죠. 내용을 예. 썼다는 게 약간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전체 내용을 좀 읽고 나니까 소제목을 좀 걸맞게 써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맞습니다. 드세요? 그러니까 왜 이게 소제목이 좀 헷갈리냐면 사실 소제목은 여기서는 하나예요. 대안 네. 제시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라. 근데 글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락을 첫 번째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하나, 두 번째 소제목에다가 나는 어떤 역량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앞부분에서는 이 구매 직무에 필요한 게 무엇이고 뒷부분에서는 내가 왜 적합하다는 게 무엇이고 그런 식으로 소제목을 나눴으면 더 논리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삶 중 본인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경험을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네. 문장을 좀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질문인데요. 한마디로 나를 성장시킨 경험과 이후의 노력을 쓰라는 거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에 답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네. 예, 요거를 제가 더 줄이면 네. 네 글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이시죠.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풀어놨거든요. 길게 풀어놨네요. 풀어놨는데 이건 성장 과정의 한 가지 이제 패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쓸 때는 너무 좋은 점만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뛰어났고 나 어렸을 때부터 정직의 화신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정직지 않고 지킨다 이런 것보다도 네네. 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그런 부분 미흡했고 굉장히 좀 부끄러운 내 과거 과감하게 드러내시고 네. 그때 부끄러운 이후에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네네.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진실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좋은 점만을 쓰려기보다도 네. 실패나 부족한 점을 언급하고 그 이후에 보완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본 적 없는 일에 재미를 느끼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쓰고 있는지 사실 짐작이 가지 않는데요. 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매우 좋지 않다고요. 기복이 있는 이제 질문이에요. 앞부분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매우 좋지 않다. 앞부분이 예. 너무 제가 이제 좋은 모습을 봤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네. 뭘 강조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해본 적 없는 일에 재미를 느끼다. 근데 보통 전혀 임팩트도 없고 예.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해본 적 없는 일에 재미를 느끼다. 차량 정비병으로 복무하면서 정비 업무 외에 제가 추가로 했던 업무는 수리 부속품 관리, 비용 관리 업무, 견적서 작성 업무가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었는데 장부를 작성하고 품목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서 느낀 재미는 저에게 즐거움을 제공했고 작은 변화에서 오는 실행의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연 실수가 잦고 빠진 정보도 있었지만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름 순으로 정리하던 부속 품목을 큰 덩어리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엔진 부품, 조향 부품, 기타 소모품, 필터 부품 등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금액을 정리해 보니 부품 가격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도 알게 되어 흥미를 느끼며 능동적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능동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좋아하는 일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 몰랐던 상황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었고 그런 일을 통해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계속 이어져 부품에 관하여 공부를 할 때도 찾는 즐거움, 정리하는 즐거움이 생겼고 꼼꼼하게 대상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연습이 자연스레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재미를 느끼는 즐거움은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장점을 발견합니다. 재미에서 오는 즐거움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실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즐거움은 제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 차량 정비병으로 군 생활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원래 군대 경험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원 회사 직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소재를 썼거든요.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소재를 갖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공계 학생스럽지 않게 그 소재에서 의미 부여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문제는 점점 감성파리로 진화가 되고 있어요. 감성파리. 예. 감성 발휘하고 지금 보면 단락이 4단락이 나왔거든요. 세 번째 단락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네 번째 단락에서 또 한 번 세 번째 단락과 마찬가지의 감성을 지금 넣고 있고 이 문제에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또 성장하고 있느냐 말 그대로 그렇게 나와야 돼. 그 부분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어떤 식으로 이런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 사례가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만을 갖고 계속 글을 썼다라는 게 그렇죠. 이 많은 글자 수를 지금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마이너스로 생각이 듭니다. 그죠. 감성에만 좀 치우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에서는 자신을 성장시킨 경험과 이제 더불어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했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본 건데 이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군대 이후에 네. 뭐 다른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아까 경험상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이제 고객 관리 해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에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서 점점 이렇게 열심히 했다. 네. 그런 식으로 이걸 글을 썼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요. 그 소제목을 차라리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아가는 즐거움 이 키워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친구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자기소개서는 전체 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항목은 질문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한 문장으로 본인을 간략하게 PR해 주십시오. 야, 인데요. 예. 일단은 이 한 문장이라는데 10자 이상 근데 70자 이내라고 이미 한 문장을 최고로 넘어가는 그런 예, 자기 PR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써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어려워하죠. 없죠. 예,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70자 이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지원자들에게는 압박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무엇보다 키워드를 잘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센스 있게. 그리고 스토리를 넣기보다도 그 키워드에 걸맞는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충족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1번과 2번에서는 역량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직무관심 계기 등을 썼기 때문에 네. 저 같으면은 여기서는 인재상과 관련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인재상.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성과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모비스 구매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대환이와 구미의 B급 처방전.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네. 좀 감성적인 글을 쓴다고 했는데 새벽에 글을 쓰지 말라. 그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네. 좀 원래 새벽 2시 하면 또 2시 감성이 생겨서 좀 네네. 감성으로 치우치잖아요. 꼭 낮에 자기소개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낮에 쓴 거면 어떡해요? 낮에 쓴 거면 네. 어떡하죠? 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세요. 풀어줘야 되겠다. 네. 그럼 비슷하네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톤이 자꾸 톤 변화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그 잡았던 그 본인의 그런 가치관과 어떤 톤들이 이제 점점 가면서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톤을 좀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새벽에 쓰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네네.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는 문장이 네. 조금 뭐랄까
좀 쉽게 쓰는 습관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너무 뭐랄까 좀 서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가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라면 네네. 저는 굉장히 좀 고려를 하고 네. 좀 일관된 그 글쓰기 방법을 선택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우리 지원자가 생소한 분야지만 네.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그리고 즐거움을 느끼게 된 그런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생소한 분야였지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스타크래프트 그건 특기 아니었나요? 를 만든 블리자드 회사라는 곳에 네.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좋아하게 되면서 블리자드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는데 게임을 좋아하면서 회사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회사의 그런 어떤 이념을 담고 싶다는 생각에 그 회사 사원이나 아니면 교훈 아니면 또는 회사의 그런 창립 이념 같은 걸 알고 싶어서 블리자드 회사에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게임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게임들을 해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얘기하면서 아차 싶지 않았어요?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회사 뭐 그렇게 선택할 수는 있는데요. 예.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네,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네, 네. 낯선 분야였지만 본인이 잘 못하거나 미숙한 분야거나 처음 해보는 네. 그러한 어떠한 행위인데 아. 우리 지원자가 그 분야에 관심 혹은 즐거움을 느끼게 된 분야가 어떤 게 있냐는 거죠. 다시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예. 네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네. 그림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네. 그림 왜 그리게 되냐면 정신 상담을 한 번 받으면서 그 개인 심리 상담, 네. 심리 상담을 받으면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심리 상담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되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제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꺼내놓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그림을 그려내면서 이 그림 그린 게 참 즐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이런저런 취미를 좀 더 다시 갖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네. 그 확고함이거든요. 예. 점점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미 사실은 면접관에게 그렇죠. 신뢰를 잃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컨텐츠를 논하기 전에. 그리고 컨텐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인데 네네네.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즐거움을 찾았고 그런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매니아 정도 수준으로서 계속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우리 지원자 취미가 야구 관람인데 네. 우리 지원자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야구단, 야구팀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한화를 좋아합니다. 사실 현재 순위도 9위고 매 시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 가끔씩 기적적인 승리를 보여주면서 이 말이 하나라고 불릴 만큼 중독성이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뭐 매 시즌 성적이 좋지 않지만 가끔씩 기적적인 승리를 통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희망의 아이콘?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방금 본인이 매 시즌 성적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어떤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위가 매 시즌 상위권을 치고 올라간 적이 거의 없지만 가끔씩 압도적인 승리를 한번 할 때가 있고 네. 그 1위의 팀도 이겨버리는 그런 기적적인 역전승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꼴찌 팀도 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그걸 보면서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하실 얘기 있나요? 아니요, 저는 야구에 얕아도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떠한 긍정적인 면, 그런 희망적인 면을 보고 이제 한화라는 이제 야구단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야구 관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사적인 질문일 수는 있지만 네. 때로는 야구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CEO들 중에 야구팀과 비교해서 그런 조직력이라든지 리더십을 강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조직관이나 그런 리더십이 좀 유사한지 혹은
본인이 또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 답변으로는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마이너스 되는 답변은 아니었지만 뭔가 플러스 되는 답변도 아니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질문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많이 할 수 있는. 많이 할 수 있는 질문이요? 네네네, 네, 아무거나.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이 예. 죄송합니다. 기업 얘기가 나오면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모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오, 예. 네. 소통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 어렵다. 소통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객관적일 수가 없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소통을 많이 하게 될수록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팩트만 봐야 되는 것들이 내가 이 사람과 친하다는 이유로 좀 더 팩트로 봐야 되는 관점들이 막 이렇게 좀 감정이 쌓이다 보니 이게 좋게 보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서로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자꾸만 감정적으로 이제 변하면서 이제 물러지게 되는 좀 이제 무슨 단어가 있지? 그 덜렁거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소통이 많아서 친해지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한 아웃풋까지 굉장히 그 수치적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수치랑 소통은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소통을 할 때 주의해야 네네. 될 점, 네. 혹은 명확한 소통을 할 때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좀 더 어울리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럼 소통의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소통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명확하게 우리 지원자가 얼마나 이 소통에 능숙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소통의 이런 단점이나 부정적인 측면도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지향하고 있다는 모습을 강조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이제 소통을 많이 하시죠. 예,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원자의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외 활동 경험이 없는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학과 생활 위주의 경험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주인공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필에 대내외 활동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고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가 없으면 뭐 잇몸으로라도 때울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항상 이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문상경계 학생들처럼 많은 경험을 할수 못하기 때문에 학과 생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가급적이면 그 비율을 본인이 대외 경험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섞는 게 좋고요. 학과 생활도 너무 지나치게 혼자서 공부한 것보다도 학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러한 경험을 녹여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직 지원자를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지원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적인 이해와 이 협상력을 강조했는데 전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 구매직 지원자에게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구매직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직무예요. 엄청나게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직무고 예.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되게 선망하는 그런 직무인데 우리 지원자들이 또 그와 반면에 구매직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의 채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감수하면서 좀 더 이해하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모비스 구매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